네. 저는 항상 이 부동산 강의와 고민 상담을 통해서 말을 좀 조심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지혜와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또 시사적인 거라든가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 관련 얘기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종부세가 오늘 이번 주에 화두인 것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꼭꼭 박사 시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연말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 과연 내년 아파트 가격이 내릴까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이 종부세가 이번에는 크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웬만한 사람의 연봉 정도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몇백만 원 또는 몇십만 원 받아서 이것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죠. 그런데 이 걱정을 결국은 과연 내 집을 다 팔아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과연 내가 이걸 팔고 과연 어디에 살 거냐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떡합니까? 이번에 또 세금을 맞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내기는 내는데 이것도 내년이 걱정되고 내후년이 걱정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고민이 과연 이제 종부세 작을 때는 어떻게든 뭐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재산세를 내고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내 재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데 내가 재산을 또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종부세를 내는 거죠. 이중적 과세 이 부분 과연 이게 이제 과거에 과연 재산세를 이거 이중과세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체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냥 냈던 사람 말없이 냈던 사람들도 조금씩 세금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뭐냐? 결국은 재산세를 냈고 너는 더 이상의 공시지가 이상의 재산을 냈으니까 종합부동세를 한 번 더 내라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1주택자분들은 걱정이 좀 덜 하십니다.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택 공시가격, 본인이 갖고 있는 가격 그리고 거기에서 1주택자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1억을 공제를 한 나머지 그리고 보유 기간이 길었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령별로 고려를 해서 보유 기간에 대해서 최대 40% 차등 감면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또 40% 최대 차등 감면을 해서 최대 차등 8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 하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가 문제죠. 지방의 2주택자인 분들은 그래도 조금 세율이 낮은 편인데 조정지역, 서울 같은 데죠. 조정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2주택자도 중과가 붙어서 세율 자체가 좀 높지요. 그래서 이 감면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공제라는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지금 증폭된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가지고 여러 주택, 2주택 이상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을 해서 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을 공제를 했는데 인당이죠. 인당. 가족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인당 6억을 공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1인 기준이죠. 1인. 자, 남편과 부부, 부인, 그 다음에 자녀가 둘이 있다면 남편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부인 주택을 합산하고 자녀들을 각각이죠. 그래서 각각 6억씩을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가장분들이나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이 부모나 이런 분들은 이게 자산이 좀 몰려 있죠. 그래서 하여간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공시 합산하고 6억을 공제하고 감면은 없고 중과가 있죠. 그래서 2주택자, 여기 2주택자는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 아닌 조정 외 지역의 2주택자는 0.6에서 3%의 종부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3주택자, 지방 포함의 3주택자 또는 조정 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가 붙어서 1.2%에서 6%로 중과를 합니다. 이게 한 번만 내면은 큰 부담이 없는데 이제는 매년 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를 강하게 했을 때 과연 이 다주택자들이 과연 내 집을 나눌 방법이 있었고 팔 방법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약간의 경과 규정을 두긴 했었지만 결국은 양도세, 중과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지금 중과세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의 추가과세, 그리고 3주택자는 30%의 추가과세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중과세가 붙게 되면은 1년에 그나마 3년 이상 보유자들 2%씩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던 것마저도 지금은 받을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었죠.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중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버텨보자. 그리고 팔 수가 없는 걸로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는 양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순환매기 구조,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 하나를 잘 갖고 있는 거 팔고 이런 구조의 어떤 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은 매물이 사라져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공급 물량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양도세가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무언가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제가 탈출구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구가 있는 규제가 왔었다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무언가 이 제도 상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내느냐 보게 되면 올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한 70만 명 정도가 종부세 해당을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한 24만 7천이 더 많은 94만 7천 명이 이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법인도 일부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법인들도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들의 하나일 때기 때문에 건데, 일단은 94만 명이면 작년에 비해서 약 28만 명이 증가한, 즉 42% 정도가 증가를 해서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뭐 보통 한 가구당 3인 또는 4인 가구인데 한 3.5가구 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 5천만 명 중에서 집을 가진 집에 한 부모 그리고 한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느끼는 현실적인 것은 곱하기 4 하면 약 360만 명 정도가 부가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 3.5명 정도, 1가구 3.5명 정도로 느낀다면은 한 제가 350만 명. 근데 그 중에 법인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가 나누어져서 주택이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4주택자를 부인 둘, 뭐 남편 둘 이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 수는 이 가구 수 대비 3.5를 곱해야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계산법이지만 최소 곱하기 2만 해도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종부세 폭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종부세로부터 세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고지세액이 5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3.2배, 그러니까 32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1조 8천억 정도 거쳤는데 올해는 5조 7천억 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종부세가 터져서 과연 가격이 정말 내리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 거냐? 아니, 저는 요 내년에 대한 향후 전망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정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 고가 주택을 두 채를 가진 분들이 과연 시장에 매각으로 나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양도세를 줄이고 나서 무언가 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좀 보유를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이 종부세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한 15억 정도에서 한다고 보면 지금 조금 좀 잘 사는 사람들이 한 20억짜리를 가진 아파트 두 채가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가 이번에 한 7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천만 원 나오는데 20억짜리 두 개를 부인과 남편이 각각 이혼해서 하나씩 갖게 된다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6,500만 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6,500원 한 사람의 웬만한 기업체의 연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단 1회만 낸다면 견디겠지만 내년에도 6,500, 내년에는 좀 더 오르겠죠. 주택 공시가격이 더 오를 거로 보여지니까요. 물론 부동산 폭락에 의해서 공시지가격이 내려간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폭락의 조짐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 공급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상승 유지 보합세에서 약간 상승세로 유지할 것도 있고 종부세에서 가격이 내릴 것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2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견딜 수 없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매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최대한 매각을 안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죠. 아마도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실제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이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많이 언급했던 건데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혼을 이게 재산분배, 그러니까 종부세라든가 이걸 피해가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으로 인한 가정적 불안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고가 주택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살 사람이 없죠. 이렇게 이런 세제가 높을 경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듬뿍 없을 때는 결국은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기왕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때 하락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이 하락하면 자기가 또 손해를 본다 생각할 때는 안 팔 수도 있겠고 또 판다 해도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가 주택은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해서 몇 건 소화가 되고 실제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한 10% 내외에서 오르내리면서 제가 10% 내에서 조정이 되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가 없는 곳에 가격 상승이라는 게 좀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급하게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팔아야 되니까 시세 대비 얼마 정도 다소 낮게 팔므로써 빨리 처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빨리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팔려고 저항하시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겠죠. 뭐 징여라든가 아니면 이혼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너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에서 이 사회적 현상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가 주택이야 뭐 잘 사는 사람들에게니까 문제지만 우리 서민들의 문제죠. 서민 주택. 우리 서민 주택은 지금 여전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아마도 임대 시장이 내년에도 다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항상 세금이 높아지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임대 시장, 월세 시장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이 가중한 임대료의 부담과 월세 부담으로 또 다시 또 자기가 실거주할 것만이라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임대 수요가 곧 실수요를 바뀌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제3기 신도시 또 공급 사전 청약도 들어가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입주까지는 빠르면은 6년, 늦으면 뭐 순차적으로 했을 때 10년까지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항상 돌 하나도 놓여져 위치가 있듯 돌 하나도 필요할 때 있어야 되듯이 또 서민의 주택도 필요한 공간, 필요한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수요는 많고 수급 불균형으로 해서 서민들의 주택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서울, 특히 대도심, 부산이라든가 서울 이런 쪽에서 각 시내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공급량이 많이 들어간다면 양질의 정말 살고 싶은 아파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수급의 문제는 어느 정도 사라질 걸로 보이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도정법으로 진행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노후도는 좀 지키되 정비지수를 폐지함으로써 어떻게든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좀 진행되면 서민의 주택 시장도 안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민의 주택들이 또 안정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됐죠? 2기나 3기, 그 기존의 서울에서 많이 벗어나서 공급되는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외 지역들에 많이 공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주택에 대해서 뭐 부족한 것보다 오히려 공급이 많거나 또 수요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부동산 시장이 지방 쪽에 또 아니면은 신도시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민 주택들의 가격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 수요들의 이동 이런 부분을 예측해야 갈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2, 3년이 지나면 이 수급 또 불균형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이상의 어떤 그런 신도시들 상당히 고민이 될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공급을 갖고 있는 걸 쉽게 말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다주택자 분들은 현재 임대를 놓는 데 치중을 하겠죠.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높여서 어떻게든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라도 높여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 지금 현재 종부세 세금 감당을 할 거고 만약에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한다면 월세를 높여서라도 이 지금 현재 세금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장은 팔려고 해도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팔 수 없겠죠. 그래서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출구가 없는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들, 징여 많이 발생되죠. 징여. 요즘 자녀분들 직장만 들어갔다 하면 세대 분리해서 징여를 통해서 이 종부세, 재산세 이 부분을 내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 이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서 1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여, 자녀들에게 세대 분리를 통한 증여가 또 발생될 것 같고, 또 다주택자 분들은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주택수를 좀 줄였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모두가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빼가지고 종부세를 좀 줄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종부세 감면은 없고 그냥 취득세 감면만 있기 때문에 요 다주택자들의 고통은 지금 많이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또 주택을 또 줄이기 위해서 이혼을 좀 증가하는 있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의 자녀분들 또 투자해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혼인으로 인해서 또 이주택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양도세와 종부세 이런 부분들을 또 피해가기 위해서 요즘 젊은층 이것도 굉장히 저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인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분들을 하나씩 낳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엄마들이 미혼모인 것처럼 양산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서, 이것도 또한 지금 현재 높은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임대료,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아마도 이 지금 현재 아무리 금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여신 금리는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고 뭐 6%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수신 우리들이 적금을 하고 저축을 하는 금리는 높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보다는 월세로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집을 가지신 분들이, 임대인 분들이 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 형태로 늘어가 가지고 요 가중된 지금 현재 종부세를 결국은 월세 인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싶고요. 결국은 여기 있는 분들이 팔 수가 없을 때는 버티기를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주택을 가지신 분들 팔 수도 없고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시기에 있는데요. 어쨌든 종부세가 부과가 되면 일단은 내야 됩니다. 가서 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아끼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든 종부세 세금 부담을 줄여 나갈 텐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과연 무주택자분들이나 정말 자그마한 빌라 이런 데서 좀 주택을 좀 큰 데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 이제 똑똑한 채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나 이런 분들이 과연 팔릴 거냐? 서울은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니 또는 땅값이 올라가지고 빌라의 공급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도 높아지니 괜찮습니다. 근데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의 자그마한 빌라들, 이제 돈 벌어서 아이들 키우려고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또한 또 피로도,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 또 가중될 것 같고, 전세, 월세 높아지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더 멀어질까 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종부세라는 지금 현재 계속 어떤 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내년 상반기 한번 지켜보면서 내년 6월 이후를 또 예측하고 좋은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데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고, 저 또한 연구에 연급을 거듭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